손흥정은 공항에 도착하자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런던행 비행기는 몇 시간 후 출발할 예정이었고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그는 늘 그렇듯 간소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편안한 셔츠와 낡은 바지를 입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축구 선수였지만 지금은 아들의 성공을 지켜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셀 수 없이 많은 여행객들이 바쁜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손흥정은 조용히 줄을 서서 체크인 순서를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이코노미석 항공권이 쥐어져 있었다. 사실 그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코노미석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늘 검소한 삶을 살아온 그는 자신을 위해 사치스러운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한 중년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김대현, 50세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손흥정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 업그레이드를 청하다가 거절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자리를 떠난 후에도 직원의 태도가 불쾌하게 느껴졌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깨달았다. 이 사람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다. 그는 순간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거의 영웅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김대현은 이 사실을 조용히 속삭이듯 옆에 있는 다른 승객에게 말했다. 저분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 말이 퍼지자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손흥정을 바라보았다. 몇 명은 휴대전화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고 속삭임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손흥정은 이런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는 듯 담담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본래 과시하거나 관심을 끌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한 사람이 공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던 손흥민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그저 편안한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짧은 휴가를 보낸 후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평소처럼 그는 조용히 비행기에 탑승하고 싶었다. 하지만 공항 한쪽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분위기에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 있었고 작은 속삭임이 퍼지고 있었다. 손흥민은 무슨 일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의 아버지 뒷모습을 발견했다. 아버지. 그의 가슴이 순간 철렁했다. 그는 조용히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손 선수가 아버님께서 퍼스트 클래스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셨는데 직원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너무 무례했고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이. 순간 손흥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손흥민이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 아까 손흥정과 응대했던 직원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고객을 응대하느라 바빴지만 손흥민이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손흥민 씨,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녀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방금 제 아버지께서 퍼스트 클래스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셨고,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네.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가득 차 있어서요. 손흥민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로 모든 좌석이 가득 찼나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퍼스트 클래스에는 빈좌석이 몇 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노인 승객이 요청했기에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고 거절했던 것이다. 주변의 승객들도 손흥민과 직원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주머니에서 항공권을 꺼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었다. 그는 그 표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이 좌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 좌석을 제 아버지께 주세요. 공항은 순간 조용해졌다. 손흥정이 뒤늦게 다가오며 말했다. 흥민아, 괜찮다. 이런 일로 신경 쓸 필요 없다. 하지만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제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주변의 사람들은 감탄하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공항을 배경으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바로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인 이준석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그날 공항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은 단순한 비행기 좌석 문제 이상이었다. 손흥민의 행동은 단순한 유명인의 선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곧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공항 대기실에는 많은 승객들이 있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오직 아버지의 뒷모습만이 들어왔다. 손흥민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존경해왔다. 아버지는 축구 선수로서의 길을 걸으며 많은 희생을 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최고의 선수로 키워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는 공항 한 구석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 계셨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손흥정은 여느 때처럼 조용한 표정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긴 비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이었다. 훨씬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불만한 없이 그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는 항상 그를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유명해졌다고 해서 사람 위에 서려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늘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고 손흥민의 이름을 이해편 얻으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달랐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단순한 배려였다. 그리고 그 배려조차 거절당했다. 그는 조용히 걸음을 옮겨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손흥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제 아들이 자신 앞에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흥민아.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왜 여기 계세요? 비행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손흥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좀 앉아 있으려고. 이코노미석이지만 괜찮아. 피곤하면 비행기에서 자면 되지. 그 말에 손흥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버지가 쉽게 불편함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 아까 체크인할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손흥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퍼스트 클래스 업그레이드를 요청했는데 직원이 안 된다고 하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흥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아버지에게 더 화가 났다. 좌석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 그냥 이코노미석으로 가면 된다고 하더라. 손흥민은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그리고 몇 초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감정이었다. 아버지, 제가 그 직원한테 이야기하고 올게요. 그러자 아버지가 들으려고 하셨다. 흥민아, 괜찮다. 이런 일로 화낼 필요 없어. 네가 나서면 괜히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 손흥민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잠시 고민했다. 그는 아버지가 조용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화내려던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손흥정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그렇듯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그를 설득할 생각이었다.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정도도 해드릴 수 있어야 해요. 손흥정은 한숨을 쉬며 작게 웃었다. 흥민아, 넌 참 변하지 않는구나. 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손흥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다. 카운터에 도착하자 아까 아버지를 응대했던 직원이 여전히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다른 승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다가오자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다. 손흥민 씨, 도와드릴까요? 손흥민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 제 아버지가 퍼스트 클래스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죠.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하지만 좌석이 가득 차 있어서요. 정말요?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든 좌석이 꽉 차 있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제 좌석을 드리죠. 그는 자신의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제 좌석을 아버지께 주세요. 저는 이코노미석으로 가겠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다. 주변 승객들도 깜짝 놀라며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손흥민 씨, 그럴 필요까지는 제 결정입니다. 손흥민은 단호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아버지가 마땅히 누려야 할 편안함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사람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바로 이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인 이준석이었다. 이준석은 조용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손흥민 선수. 그의 목소리가 공항에 울렸다. 모두가 그의 존재를 깨닫고 일제히 시선을 돌렸다. 손흥민 역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이번 일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손흥정님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제공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을 계기로 고객 응대 방식에 대해 다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 손흥민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유명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손흥정은 그의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미소 속에는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손흥정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항 활주로에는 수많은 비행기가 오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공항을 지나쳤지만 오늘처럼 묘한 감정을 느낀 적은 드물었다. 그는 여전히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고집하지 않았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사치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 축구를 가르칠 때도 아들을 키울 때도 그는 언제나 실력과 노력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은 그를 위해 단순한 좌석 하나를 넘어선 무언가를 지켜내려고 했다. 손흥민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자 손흥정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흥민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손흥민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단순히 좌석 하나를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흥정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아들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오늘은 아들이 자신에게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더구나. 손흥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네가 나서자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 너를 알아본 사람들도 있고 나를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런데 말이다. 흥민아, 내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손흥민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저는 주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아버지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동안 저를 위해 모든 걸 바치셨다. 손흥정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그때 근처에 있던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중년 남성이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손흥민은 어쩐지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손흥민 선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공손하게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물론입니다. 남자는 옆자리에 앉으며 명함을 건넸다. 저는 이준석입니다. 이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손흥민은 잠시 명함을 바라보다가 이준석을 올려다보았다. 아, 그렇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준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장래에 대한 진지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제가 사실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당황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선수의 아버님께서 정중하게 퍼스트 클래스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셨지만 직원이 불친절하게 거절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선수가 직접 나서 자신을 아버님께 드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준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항공사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오늘 벌어진 일은 그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실망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오늘 이 일이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든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저희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손흥정님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흥정은 깜짝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제안인가요? 이준석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서류는 특별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손웅정님께서는 앞으로 저희 항공사의 모든 노선에서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손웅정 모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단순히 유명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손 선수께서 보여주신 존경과 사랑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항공사가 앞으로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웅정은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다. 그는 평생 검소한 삶을 살아왔고 이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서류를 조용히 집어들고 말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 아닙니까? 이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손웅정님께서는 충분히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저희 항공사가 앞으로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웅정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이걸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웅정은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흥민아, 네가 원한다면 나도 받아들이겠다. 그 순간 주변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공항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그들만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를 존경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아버지를 제대로 대우할 것이다. 그 다짐은 공항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손웅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평생 동안 그는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만 살아왔다. 누군가에게서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특혜를 얻는 것은 그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의 행동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손웅정은 어릴 적부터 아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손흥민은 단순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정함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준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손웅정님, 저는 이 혜택이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같은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는 단순히 유명인의 가족에게 퍼스트 클래스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자신이 경영하는 항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항공사의 직원들도 오늘 일을 보고 배울 것이고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손웅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만 손흥민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받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아버지가 받지 않으면 결국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받으시면 오늘 이 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손웅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평생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의 뜻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손웅정님. 그리고 손흥민 선수. 저희 항공사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공항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몇몇 승객들이 이 장면을 보고 감동한 듯 손을 마주쳤다. 손흥정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다. 그는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의 곁에서 조용히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 한 명의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긴장과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손 선수, 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물론이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는 오늘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비행기 티켓을 살짝 흔들었다. 사실 저는 오늘 런던행 비행기를 타려 했지만 갑자기 결정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부모님께. 저는 부모님과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사실 저도 공항에서 아버지께 불친절했던 직원처럼 부모님께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수께서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부모님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결정이네요. 부모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히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손 선수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는 작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녀가 떠난 후 손흥정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흥민아? 손흥민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아버지. 손흥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너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구나. 손흥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께 배운 거죠. 그 순간 항공기 탑승 안내방송이 울렸다.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행기로 향했다. 오늘의 이 순간은 단순히 좌석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선한 영향력이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보딩 게이트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다. 주변에는 많은 승객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게 익숙한 침묵 속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일이 정리되었고 손흥정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는 편안한 좌석과 고급 서비스를 누리는 것보다 그저 조용히 앉아 비행을 마치는 것이 더 익숙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아들의 뜻을 거절할 수 없었다. 손흥민은 아버지를 좌석까지 안내한 후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편하신가요? 손흥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생각보다 괜찮군.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께서 편안하시죠? 좋습니다. 그 순간 승무원이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손흥정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태도는 예전 공항 직원의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 손흥정은 순간 멈칫했지만 인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무원은 밝은 표정으로 다시 인사한 후 자리를 떠났다. 손흥민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시네요. 손흥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흥민아, 대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손흥민은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다. 그때 퍼스트 클래스 구역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흥민은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몇몇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고 속삭임이 이어졌다. 저기, 저 사람이 손흥민 아니야? 맞아. 그런데 방금 일어난 일 봤어. 퍼스트 클래스 차리 양보하려고 했대. 진짜 대단하다.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야. 손흥민은 사람들이 자신과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원래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늘 일어난 일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비행기 가장 앞쪽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서양인이었고 세련된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콜. 유럽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의 경영진이다. 그는 오랫동안 항공산업에서 일하며 고객 서비스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객의 인간적인 면을 놓쳐왔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리처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손흥민 선수,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손을 잡으며 가볍게 악수했다. 저도 반갑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과 아버님께서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저는 오랫동안 항공업계에서 일하면서 언제나 수익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인간적인 가치를 무시해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리처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말했다. 저는 오늘부터 제가 속한 항공사에서 고객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당신의 아버님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손흥민에게 건넸다. 손흥민은 서류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손흥정님께서는 앞으로 저희 항공사의 모든 노선을 퍼스트 클래스로 무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리처드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계기를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손흥민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 제안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리처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아버님께서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순간을 통해 저희 항공사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 순간 비행기 안은 조용해졌지만 그들의 대화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손흥민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서류를 건넸다. 아버지, 이걸 보세요. 손흥정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흥민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손흥민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덕분이죠. 그 순간 비행기는 부드럽게 활주로를 떠났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하늘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천천히 가로지르며 고요한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저 멀리 푸른 하늘과 함께 흩어지는 구름들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기내는 조용했다. 사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대우받는 걸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손흥정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평생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다. 대우가 어떻든 좌석이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손흥민은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취급받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걸 주셨고 저는 그걸 보답하고 싶어요. 손흥정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흥민아. 그 순간 승무원이 다가왔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님,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승무원은 작은 메모지를 내밀었다. 어떤 승객분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손흥민은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때때로 단 한순간이 인생을 바꾼다. 오늘 당신이 제 삶을 바꿔놓았다. 감사합니다. 서명은 없었다. 단순한 한 줄의 문장이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메모지를 접었다. 누가 준 건가요? 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셨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무원이 자리를 떠난 후 손흥정은 아들의 손에 쥐어진 작은 종이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적혀 있냐?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네요. 손흥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네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구나. 손흥민은 메모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유명한 축구 선수로서 수많은 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는 말을 듣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손흥정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쉬운 건 아니지 않느냐. 손흥민은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렇게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 기내 방송이 울렸다. 승객 여러분, 곧 런던 히드로 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손흥민과 손흥정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며 착륙을 준비했다. 그들이 내리는 순간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변화로 남게 될 것이었다. 비행기가 런던 히드로 공항의 활주로를 향해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더 선명해지며 익숙한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하늘을 날아왔지만 착륙이 가까워질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감정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다. 손흥민은 천천히 안전벨트를 조정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흥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나눈 대화들, 공항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번 비행을 통해 느낀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기내에는 승객들의 움직임이 많아졌다. 모두가 짐을 챙기고 내릴 준비를 하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기내를 채웠다. 하지만 손흥민과 손흥정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도착했네. 손흥정이 조용히 말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 런던입니다. 그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내 선반에서 가방을 꺼냈다. 그 순간 근처에 앉아있던 승객 몇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한 중년 남성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 인사드려도 될까요?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 남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공항에서 있었던 일,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행을 가는 길이었는데 당신이 아버지께 보여준 존경과 사랑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말에 주변의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 승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는데 오늘을 계기로 다시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별거 아닌걸요. 저는 단지 아버지께서 존중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한 유명인의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 선수. 그들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공항에서 처음 그를 알아보고 소문을 퍼뜨린 김대현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공항에서 저희 아버지를 알아봐 주셨죠. 김대현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인데 오늘 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고아가 늘 회사에 돌아가면 사내복지 정책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손흥정과 손흥민은 눈을 마주쳤다.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더 넓은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정말 기쁩니다.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손흥민과 손흥정은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을 향해 걸어갔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존경의 시선이 더 많아 보였다. 그 순간 손흥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흥민아. 손흥민은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 손흥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하루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손흥민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손흥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항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런던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네가 단순히 좋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런데 보니 너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 말에 손흥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매일같이 축구 훈련을 하며 아버지에게 혼나던 기억. 힘들었지만 버텼다. 그리고 오늘 그가 아버지를 위해 했던 작은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걸어갔다. 공항 출구로 향하는 길. 궁아 조용해졌다. 그들은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퍼스트 클래스 좌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